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집착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 친구나 아내나 이성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지금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집착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집착은 왜 생겼고 이 집착의 심리가 어떻게 무서운 괴물이 되어지고 이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져 버리거나 이별을 하거나 아주 큰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집착이라는 건 참 위험하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집은 한자로 잡을 집을 말해요. 제가 집착을 이 인형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해 드릴게요. 집을 한자로 잡을 집이에요. 그래서 집은 무엇이냐면 이거요. 꽉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이게 집이에요. 그럼 착은 한자로 붙을 착이에요. 붙어 있다. 그러면 집은 이렇게 꽉 잡는 거고 착은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나? 바로 이게 집착이에요. 이게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인형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거나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꽉 붙여놔야 돼요. 본드처럼 시멘트로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서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꽉 잡고 들러붙게 하는, 잡을 집, 붙을 자,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가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죽어도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너가 내 곁을 떠나가 버리면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나를 배신하지 마. 언제라도 항상 내 곁에 있어줘. 잠시라도 나를 떠나면 나는 이제 마음이 불안해져 버린다. 그게 바로 어떤 집착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꽉 잡고 있으면 행복해요.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꽉 붙들어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데 만약에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 거냐 이거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꽉 잡고 있으니까 숨이 막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질 못해요. 항상 감시당해야 돼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우울해요. 기쁘지가 않으니까. 심장이 항상 막혀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잘 것 같고 숨이 막혀요. 도망가고 싶은데도 못 도망가. 이미 꽉 이렇게 잡아버렸으니까. 항상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나는 집착을 해서 왠지 행복한 것 같지만 물론 행복하지도 않죠. 그냥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고 상대방은 나의 집착으로 해서 엄청난 병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집착의 심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인연과의 어떤 집착의 심리를 보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집착을 한 사람의 마음이 좀 상상이 되죠. 얼마나 이 사람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집요하고 무섭고 계속 흔들어내는 이런 무서운 심리 속에 사는 거고 당하는 사람은 숨 막히고 두렵고 무섭고 공포해.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집착이 주는 나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여러분 집착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래서 집착은 나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결국은 파괴하게 되고 나는 저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나를 결국은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집착은 왜 생길까요? 집착의 원인. 집착의 원인을 무수하게 전문가마다 말할 수 있는데 집착의 원인은 사실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결국은 애정결핍입니다. 애정결핍. 내가 어린 시절 엄마와 아빠와 친구와 주변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채워졌으면 자기 가슴 속에 사랑이나 이 든든한 게 꽉 채워져 있잖아요.
항상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든든하고 안정이 되어 있으면 이 인형을 이렇게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이 평온하니까. 그냥 얘를 파트너로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손도 잡고 다리도 잡고 같이 대화도 하고 내가 물러서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외롭고 두렵고 우울하면 여기에 뭔가 채우고 싶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거를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 가슴속에 집어 넣어버리려고 해요. 난 널 사랑해. 나는 목숨 바쳐 널 사랑해. 영원히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공허함을 이 사람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집착의 심리다. 그래서 집착의 원인은 결국은 애정결핍이다. 어린 시절 엄마나 친구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청소년기든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여자친구가 되고 남자친구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려고 한다. 그게 바로 집착의 원인. 두 번째, 바로 소유욕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부족하고 여기가 뻥 뚫려 있으니까 결국은 애정결핍이 원인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다른 무언가를 대체해서 채우려고 한다. 그걸 바로 집착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소유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착하는 두 번째는 내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사랑은 사실 어찌 보면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진짜 온전한 사랑이, 이런 게 사랑은 아닌 거죠. 사실 사랑은 어찌 보면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이 사람이 뛰어가면 나도 뛰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를, 이게 어찌 보면 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소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집착이고 이건 강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파괴, 공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유를 하려고 해. 내 거다. 너는 바로 내 거야. 이 말은 나는 너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마치 너는 내 인형이야, 내 아바타야, 나의 애완견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집착의 두 번째 원인이에요. 소유하겠다라는. 그래서 너는 내 거야 이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장난감 한 번 주면 절대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이제 집착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사람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면서 집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애정결핍, 자기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가슴속에 집어넣어버리려고 하는 거고, 이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장난감처럼 사실 갖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집착의 위험한 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과할지 몰라도 저는 집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집착은 드라큘라와 같다. 결국은 이 집착을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목에 있는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내가 살고자 하는, 기생을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내가 결국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피말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자친구에게 24시간 카톡 보내고 집착하고 너 누구 만났어? 너 뭐 했어? 거짓말한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순간 전화하고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고 마음이 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계속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피 말리는 하루, 1시간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나는 드라큘라예요. 피를 빨아먹고 상대방은 계속 피를 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착은 결국 이 드라큘라와 같다. 상대방이 피를 빨아먹은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게 당장은 나에게는 이로울지 몰라도 상대방은 피를 점점 빨리는 그런 어떤 고통, 공포의 시간을 계속 갖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 결국은 나를 미워하게 되고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이라는 것은 점점 이렇게 무서워져요. 첫 시작은 애정결핍이고 마음이 외로워서, 그리고 이 사람을 또 사랑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 사람을 온전히 존중해 주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을 가슴속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마음이 이제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망상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도 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를 그냥 보기만 했는데 저 여자를 사귀냐 어쩌냐 이렇게 완전 이제 정신이 분열증까지 올 정도로 이 집착은 순수하게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라는 어떤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데,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망상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제가 2가지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집착의 원인은 애정결핍이다. 그러면 이 애정결핍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2번째는 상대방을 더 이상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남편, 자식을 당신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사랑을 절대 얻지 않는다. 집착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공포를 느끼고 고통을 받게 되면서 나를 떠나가게 되는 거고,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줬을 때 이 사람도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 나의 인형으로,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 한 인간은 결국은 장난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면 우리는 상대방을 집착하기보다도 좀 더 상대방을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해주면 상대방도 너무나도 이제 평온함을 느끼니까 더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가장 하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사실 그래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면 무조건 그걸 잃게 돼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손해보는 건데 왜 그걸 하냐 이거죠. 집착하지 않으면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어차피 가게 된다. 갈 사람을 내가 기어이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래서 집착은 어찌됐든 자기 자신의 심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집착이 심하다 그러면 내 자신을 온전히 좀 사랑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행복재능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